네, 이번 수업에서는 멀티베리에이트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변수가 서로 조인틀리 연합되어 있는 확률 밀도 함수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가우시안이라는 이름이 붙는 어떤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복잡하지만 어떤 그 확률 밀도 함수 그리고 중요한 몇 가지 성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가우시안 확률 분포의 두 개로 이루어진 변수 바이베리에이트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한번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변수를 x하고 y라고 하고 두 변수가 뭔가 연합되어 있는 그런 조인트 가우시안일 때 우리가 이제 바이베리에이트 가우시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 이 두 변수 간에는 서로 간의 상관계수인 로에 의해서 서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래에 보시면 x하고 y라는 두 개의 변수에 대해서 이 조인트 가우시안, 바이베리에이트 가우시안 확률 분포식이 주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식을 한번 잘 보면 이제 루트 2파이, 뭐 그게 이제 두 개라서 2파이가 됐을 거고요. 시그마 x, 시그마 y, 그 밑에 루트 1 마이너스 로우 제곱이라는 이제 요 상관계수의 텀이 붙고요. 다시 지수함수, 익스포넨셜의 지수함수 부분에는 다시 1 마이너스 로우 제곱과 그 다음에 시그마 x분의 x 마이너스 뮤 x의 제곱. 그러니까 이게 한 덩어리네요. 그 다음에 시그마 x분의 x 마이너스 뮤 x, 또 시그마 y분의 y 마이너스 뮤 x 이런 식으로, 그리고 끝으로 시그마 y의 y 마이너스 뮤 y의 제곱. 이런 형태가 이렇게 상관계수 로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는 이런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PDF 함수식이 이제 조인트 가우시안에 해당하는 수식이 되겠습니다. 이 조인트 가우시안의 굉장히 중요한 성질 중에 첫 번째는 x하고 y라는 각각의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은 우리가 굳이 따져보지 않아도 가우시안이다라는 거예요. 즉, 두 확률 변수 x하고 y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고 두 개가 뭔가 상관되어 있어서 조인틀리 디스트리뷰션으로 우리가 x, y라는 두 변수의 확률 변수를 구하게 되면 그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은 우리가 조인트 가우시안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각각의 확률 변수가 가우시안이면서 두 개가 연관되어 있을 때 우리가 조인트 가우시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나중에 간단하게 증명을 하겠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x하고 y라는 이 조인트 덴서티를 예를 들어서 x에 대해서 모든 구간에 대해서 적분하게 되면 이것은 y만의 이제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이 될 텐데요. 요 하나하나가 우리가 굳이 이 적분을 하지 않아도 가우시안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제 한번 저것은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성질은 x하고 y가 만약에 uncorrelated다. 그때는 우리가 상관계수가 0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는 뭐 공분산이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두 확률 변수가 인디펜던트와 동일해진다라는 거죠. 원래 상관계수가 더 큰 범위의 집합이고 인디펜던트는 그보다 훨씬 더 타이트한 좁은 집합인데요. 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 한해서만 상관계수가 0인 uncorrelated와 인디펜던트가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것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롤을 바로 이제 0이라고 대입해서 보게 되면 분모는 이제 상수항의 개수는 2파이 시그마 x 시그마 y인데 이건 루트 2파이 시그마 x 루트 2파이 시그마 y로 나눠질 거고요. 그 다음에 로가 0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이 텀이 전체가 0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시그마 x 제곱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x의 평균의 제곱 또 오른쪽 끝에 있는 시그마 y의 제곱 y 마이너스 뮤 y의 제곱 이런 식으로 지수함수 부분에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각각을 지수함수의 곱으로 표현해 줌으로써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두 개의 곱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인트 덴서티가 이렇게 두 마지널 덴서티, 그것도 가우시안의 곱하기로 바뀌기 때문에 확률 분포적으로 인디펜던트가 언코릴레이트일 때 성립한다 라는 조건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조건들이
바이베리에이트 가우시안의 중요한 성질이고요. 이러한 성질들과 이 복잡한 수학적인 모델을 우리가 이제 참고해서 여러 가지 또 수학적인 문제나 중요한 성질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방금 보여드렸던 그 복잡한 수학적인 수식을 우리가 이제 한번 간단하게 그래프로 그려보면 대략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뭔가 볼록한 산 모양의, 그러니까 예쁘게 뭔가 대칭성을 갖는 그런 이제 어떤 형태의 곡면, 3차원 곡면의 형태로 주어집니다. 지금 변수가 x하고 y 두 개였고요. 그 x, y라는 두 개의 변수에 대한 좌표 평면에 대해서 요 수직 방향에 해당하는 요 높이가 바로 이제 이 조인트 덴서티에 해당하는 확률 밀도 값이 되겠죠. 따라서 이제 이 두 개의 변수로 이루어져 있을 때 확률 밀도는 단위 면적 델타 x, 델타 y라는 단위 면적당 확률 값을 나타내는 밀도가 될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3차원 곡면으로 표현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떤 이제 로가 0이 아닌 조건을 갖는 우리가 이제 이 조인트 가우시안을 한번 이제 보게 되면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X축 방향으로의 마지널 PDF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가우시안이고요. 또 Y라는 이 축에 대해서도 Y라는 변수만을 보게 되면 빨간색 커브처럼 Y도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이 검은색 점들은 우리가 이제 이 확률 밀도에 비례해서 이제 뭔가 랜덤하게 샘플 값을 뽑았을 때 나오는 일종의 빈도수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촘촘하게 많이 뽑혀 있으면 그만큼 확률 밀도가 높기 때문에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듬성듬성 있으면 확률 밀도가 낮으니까 발생 빈도가 적겠죠. 자,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부분은 이 초록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타원 형태인데요. 지금 참고로 이 x하고 y라는 이 두 개의 변수의 평균 값은 이렇게 이제 0에 가정해 놓고 일단 두 개의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의 샘플 값을 일단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그림이고요. 이 타원의 형태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일단 지금 느낌은 x축보다는 y축에 뭔가 이제 시그마 y가 더 크고 x축에는 편차가 좀 작은 느낌? 그리고 완전히 요 타원의 형태가 x축하고 y축하고 나란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약간 회전되어 있는 이 축에 xy축이 약간 비스듬하게 이렇게 이제 회전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건 이제 요 상관계수가 0이 아닌 조건 때문에 발생하는 일인데요. 어쨌든 이러한 관점들이 일단 두 변수로 이루어진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의 기본적인 의미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예전에 에스티메이션 관점에서 제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은 확률이 가장 높은 지점, 거기가 바로 평균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제 변수가 두 개니까 이 확률이 가장 높게 되는 여기 x 위치 또 y 위치, 우리가 그걸 모드라고 했습니다. 그럼 모드라고 하는 값이 바로 x와 y가 각각 평균인 뮤 x와 뮤 y라는 2차원 좌표 값이 주어질 때 이제 조인트 덴서티가 맥시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의 성질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이 그림들과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변형된 그래프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마지널 덴서티가 가우시안이고 약간 타원 형태처럼 약간 회전 변환된 것 같은 형태로 이 3차원 서피스가 존재한다. 일단 그런 것들을 또 여러분들이 이 그림에서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정말 앞에서 이제 이 조인트 덴서티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이 정말 가우시안인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x든 y든 하나만 가지고 한번 해보죠. 일단은 제가 y에 대한 마지널 덴서티를 지금 구하는 방향으로 수식을 써놨는데요. 잘 알다시피 우리가 이 y라는 변수의 마지널 덴서티는 이 조인트 덴서티 x, y라는 조인트 덴서티를 모든 x의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적분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왔죠. 지금 이 수식을 이 초록색 칸에 쓴 부분이 그대로 쓴 거고요. 그럼 이제 이 조인트 덴서티를 우리가 조금 약간 살펴보면서 조작을 할 텐데 편의상 요
보면 요 시그마 x분의 x 마이너스 뮤 x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걸 대문자 x라고 잠깐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그마 y분의 y 마이너스 뮤의 y, 이것도 y라고 써보죠. 그러면 익스포넨셜 텀은 어떻게 되느냐? 아마 x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로의 xy 플러스 y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이거는 우리가 또 완전 제곱의 모양으로 만들면 x 마이너스 로 y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로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여기 y의 제곱까지 이렇게 수식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그대로 적용해 주게 되면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들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여기가 x 마이너스 로 곱하기 y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로 제곱 y의 제곱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여기 y의 제곱, 나머지 부분은 일단 그대로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바꿔놓고 요 두 텀은 결국 요 플러스 y 제곱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로 제곱 플러스 1의 y의 제곱으로 묶어서 이제 우리가 익스포넨셜 텀에 요 부분을 각각을 넣어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요 부분은 그대로 이렇게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로 제곱에 해당하는 부분이 요거랑 상쇄가 되니까 그냥 y제곱만 이렇게 이제 남는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약분된다라는 구조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에서 썼던 이 약분의 개념을 제가 이제 한 번 더 보기 쉽도록 써놨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쓴 식을 보게 되면 이제 약분이 된 것까지 포함해서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이 안쪽에 있었던 익스포넨셜 텀을 이렇게 빼냈고요. 그 다음에 지수함수는 플러스는 곱하기니까 그걸 곱하기로 바꾸되, 이제 마이너스에 1 마이너스 로 제곱이 여기서는 각각 상쇄되니까 여기는 그냥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이 부분에 해당하는 제곱식이 이렇게 남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적분은 x로 하고 모든 구간에 대해서 하는데, 이제 이 앞에 있는 상수 구간을 우리가 이제 y에 대한 부분과 x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이제 뽑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보면 x에 대한 적분이니까 이 부분은 일단 신경 쓸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치 x 마이너스 이런 복잡한 형태이긴 하지만 x의 입장에서는 상수 같은 형태의 이와 같은 모양, 그러니까 y가 변수긴 하지만 x의 입장에서는 상수죠. 그러니까 이 형태가 바로 평균값에 해당하는 녀석이고, 시그마 x 곱하기 루트 1 마이너스 로 제곱이 분산인 그냥 정규 분포의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의 합이에요. 1이죠. 그럼 나머지 요 상수항처럼 남는 부분들이 결국 이제 남게 될 텐데, 그게 이제 바로 이렇게 y에 대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다 라는 거죠. 평균은 뮤 y고 분산은 시그마 y.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을 직접 적분해 보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 나온다. 이것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를 더 보자면, 이 코릴레이션 계수가 이제 중요한데요. 이 코릴레이션 계수라는 건 우리가 이제 예전에 코릴레이션 계수에 대한 강의에서도 살펴봤지만, 두 확률 변수가 얼마나 밀접하게 선형적으로 직선에 가깝게 연계되어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두 개의 변수가 y는 ax 더하기 b의 구조를 가지면 선형계수가 플러스 1이거나 마이너스 1이 된다고 했었고요. 두 개의 분포가 굉장히 직선에 가깝게 촘촘하고 길게 분포하면 1에 가깝고, 이제 원형에 가까우면 이제 거의 계수가 0에 가깝다라는 얘기들을 지난 강의 자료에서 강조를 했었는데, 한번 요 의미를 다시 한번 이제 보자면, 자, 우리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의 모양은 이렇게 이제 한번 보여줬고요. 이제 x축, y축에 해당하는 xy 평면과 평행한 평면, 즉 특정한 PDF 값이 얼마이다 라고 가정되는 어떤 이 평면으로 딱 잘라가지고 그 단면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PDF 곡선의 특정한 단면이 이렇게 지금 보이는 것처럼
타원으로 나오네요. 자, 이 타원으로 나오는 녀석의 요 X축과 이루는 각도를 우리가 어떤 세타라고 하게 되면 이제 저 로라고 하는 값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참고로 지금은 우리가 이제 X에 해당하는 어떤 분포와 Y에 해당하는 분포가 이제 각각 정규 분포인 상태에서 이제 요 타원 안에 이제 막 점들이 많이 발생하는 이제 구조일 텐데요. 자, 요 로라고 하는 요 세타라고 하는 값은 로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수식적으로 증명된 걸 확인해 보면 이런 관계를 갖는다라고 이제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유도되는 결과만 확인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x 값을 뽑았을 때 y 값 좌표 대략 요 이제 선을 따라가면서 요 타원 안에 분포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고 바깥에 막 이렇게 있는 경우는 굉장히 적은 그런 상황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의 이런 모양입니다. 이때도 이 타원의 폭이 좁으면 좁을수록 로라는 값이 클 거고요. 타원의 폭이 크면 클수록 원형에 가까울수록 로가 0에 가까워질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두 개의 변수에 대한 상관계수의 의미와 뭐 여기서나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세타가 의미하는 의미는 것은 무엇이냐? 자, 우리가 이제 x하고 y라는 어떤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두 개를 이제 동시에 뽑는 시행을 반복해서 해서 이렇게 샘플을 뽑겠습니다. 자, 샘플을 뽑았더니 그 뽑은 샘플들이 xy 평면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막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나온 녀석들을 우리가 적당하게 타원으로 이렇게 쭉 엮어보면 나름대로의 축이 있는데요. 이 파란색으로 그은 축이 여기서 지금 이 축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이 축의 각도를 계산해서 이제 샘플된 값들로부터 이 축의 각도를 계산하게 되면 이 세타를 알게 되는 거고요. x하고 y라는 각각의 확률 변수에 우리가 평균이나 이 분산은 이제 알고 있다라는 가정을 하게 되면 두 확률 변수가 어느 정도로 상관이 되어 있는지가 바로 이 샘플된 좌표들의 타원형에 해당하는 이 축의 각도로부터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모르는 건 상관계수 로고요. 세타를 요 샘플된 좌표들의 이 그림으로부터 우리가 뭐 각도기를 재서 구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확률 변수 x와 y의 독립적인 분산은 샘플링을 통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개의 변수가 얼마나 연관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그 상관계수는 우리가 이런 샘플링된 좌표들을 가지고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로라는 값은 시그마 x와 시그마 y 그 다음에 각각의 그 두 변수를 곱한 것의 평균과 또 뮤 x와 뮤 y 이렇게 빼서 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구할 수도 있지만 이런 샘플된 값들의 이 형태를 통해서도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 로의 값을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이 이제 바로 저 세타와 로의 연관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이 조인트 가우시안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세타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했었고, 세타는 요 보는 수식과 마찬가지로 두 확률 변수 x와 y의 표준 편차, 그 다음에 상관계수에 의해서 정의될 수 있다, 유도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우리는 세타를 이와 같은 수식으로 유도한다라기보단 방금 설명한 것처럼 샘플된 두 개의 xy 이 좌표값들에 의해서 우리가 오히려 롤을 구하는데 더 사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 세타의 의미였습니다. 자, 그럼 이 세타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제 수식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살펴보는 첫 번째 단계는 일단 우리가 서로 uncorrelated 또는 independent한 조인트 가우시안에서 시작을 합니다.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의 핵심은 루트 2파이 어쩌저쩌고 앞에 있는 상수 곱해진 부분이 아니라 익스포넨셜 마이너스의 뭐 x, y 이 텀이 있는 부분들이 이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의 모양을 나타내죠. 그래서 보면 일단 이와 같이 지금 시그마 x제곱분의 x제곱, 시그마 y제곱분의 y제곱 이런 약간 전형적인 타원 형태로 주어져 있는 수식이 바로 이제 그림과 같은 건데요. 이것은 우리가 지수함수에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1의 이런 이제 인디펜던트한 부분에
해당하는 텀을 엮은 거죠. 그래서 요 전체가 타원이고요. 지금은 제가 X축에 해당하는 요 편차가 Y축에 해당하는 편차보다 더 크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1차적으로 볼 거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uncorrelated 되어 있는 오리지널 어떤 확률 분포식이 있는데, 문제는 제가 앞에서도 몇 번 얘기했지만 일종의 회전 변환되어 있는 구조다라는 거예요. 저 타원이. 회전 변환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보는 것처럼 어떤 xy라는 좌표가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사인, 코사인 이렇게 의해서 좌표가 변환되는 거죠. 그래서 x 프라임, y 프라임이 이제 변형된 좌표고요. 또는 이걸 우리가 도형이 아니라 어떤 좌표축의 회전 변환으로 하게 되면 세타가 마이너스 세타가 될 텐데, 뭐 어찌 하도 사실 유도는 할 수 있습니다. 부호의 차이가 생길 여지는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이제 회전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이 주어진 식을 회전 변환하는 거죠. 회전 변환해서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 식은 결국 무엇과 같아야 되느냐? 우리가 코릴레이티드가 되어 있을 때 어떤 그 지수 부분, 이런 식의 모양이었죠. 그리고 이렇게 회전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마 이걸 우리가 축이라고 한다면 요만큼 이렇게 회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회전 변환을 해서 얻어진 수식과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재 조인트 가우시안에서 로에 의해서 얻어진 수식, 이거 두 개 사이를 이제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뭐 x제곱항, y제곱항, x 곱하기 y항 이런 항들을 우리가 고등학교 때 한 것처럼 비교함으로써 세타에 대한 하나의 연립방정식을 구하게 되면 이렇게 앞에서 제시한 것과 같은 수식을 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제 뭐 이렇게 직관적인 연산이지만 굉장히 써야 하거나 그런 이제 수식들이 쓸 부분들이 많으니까 여기서는 생략하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도형의 회전 변환이라든가 또는 뭐 선형대수에서 배웠던 그런 변환에 대한 개념을 잘 활용하시면 충분히 저와 같은 세타식을 유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이베리 가우시안의 조건부 확률 분포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확률 분포는 제가 이산 확률 분포와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분포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각각 18번과 19번 동영상에서 소개를 자세하게 했었는데요. 그 개념을 우리가 이번에는 조인트 가우시안에 한번 한정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참고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대해서 이렇게 조건부 확률密도를 구한다는 얘기는 분모의 요 조건에 해당하는 변수 y 값을 이렇게 특정하게 고정시켜 놨을 때 확률 밀도 값, 그리고 x, y의 확률 밀도 값을 나누는 식으로 구하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y를 고정시켰을 때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되는 것이었죠. 그런 이제 개념을 우리가 한번 이 조건부 가우시안에 대해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두 개 이상의 변수로 이루어져 있는 조인트 덴서티에서의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을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 x를 고정했을 때 y에 대한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은 이렇게 특정하게 y 값을 고정했을 때 이렇게 얻어지는 어떤 딱 단면, 이게 이제 바로 특정하게 y 값을 고정했을 때 x축 방향으로의 요 컨디셔널 덴서티가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래서 이번에는 x 값을 어떤 특정한 값으로 고정하고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려지는 게 될 텐데, 이런 경우가 바로 이제 요 y에 대한 컨디셔널 덴서티를 나타냅니다. 즉 우리가 이제 단면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런 개념이 이제 조건부 확률 밀도 함수의 의미였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 조인트 가우시안의 모양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죠. 자, 사실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은 x축, y축으로 이 3차원 서피스가 이 타원 형태가 비교적 회전 변환되어 있지 않으니까 직관적으로 볼 때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의 모양을 가질 것 같긴 한데요. 결론은 무엇이냐? 이
조인트 가우시안의 컨디셔널 PDF도 가우시안이라는 거고요. 그것을 이제 한번 확인해 보자라는 게 이번 강의 내용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 그림을 보면 이 초록색 부분은 어떤 이 로에 의해서 약간 회전 변환된 모양의 확률 분포를 갖는다라고 한 건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x를 특정한 값으로 잘랐을 때 이 단면에 해당하는 y 값의 분포, 또는 y를 특정하게 잘랐을 때 x의 확률 분포를 보면 뭔가 이 타원이 약간 회전 변환되어 있으니까 어딘가 모르게 이렇게 완전한 가우시안 모양이 아닐 것 같은, 그러니까 좌우 대칭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도 됩니다. 근데 어쨌든 실제적으로 우리가 의미하는 이 조건부 확률 분포에서 바이베리에이트 가우시안 경우는 각각의 컨디셔널 PDF도 가우시안이다라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의 조건부 확률 분포도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예전에 제가 강의에서 다뤘던 그런 조건부 확률 분포와 동일한 그런 개념의 어떤 단면을 나타내는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이다 라고 기억하면 되겠고요. 그럼 한번 자세하게 수학적으로 유도를 한번 보죠. 자세하다기보다 쉽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건부 확률을 우리가 이번에는 x에 대해서 구할 텐데요. y가 컨디셔널 파트에 들어가는 베리어블이고 우리가 x에 대한 이제 확률 분포를 구하는 겁니다. 식은 이렇게 될 거고요. 그걸 한 번에 써봤습니다. 일단 분자에 해당하는 식은 바이베리에이트 가우시안을 그대로 쓴 거고요. 밑에는 y에 대한 식을 그대로 쓴 건데요. 앞에서도 우리가 잠시 썼었지만 이 부분을 x의 제곱 마이너스 2로의 xy 그 다음 플러스 y의 제곱이라고 하고, 여기는 지금 지수 부분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익스포넨셜 텀 넘어가게 되면 이제 플러스 뭔가 y제곱인데 여기에 1 마이너스 로 제곱이 있으니까 아마 여기에 1 마이너스 로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1은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요 텀이 이제 분모에서 넘어갔으니까 여기가 이렇게 마이너스 5로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요게 그대로 넘어가는 이런 익스포넨셜 텀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해보면 순수하게 y제곱에 해당하는 텀 사라지고 요 로제곱에 해당하는 텀이 남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는 앞에서 제가 마지널 디스트리뷰션 유도한 것처럼 x의 제곱 마이너스 2의 2배 x y 그 다음 플러스 로의 제곱 y 제곱, 요게 바로 무엇이냐, x 마이너스 로 곱하기 y의 또 제곱이죠. 그래서 이거를 수식적으로 다시 한번 전개를 해보면 방금 썼던 부분, 요 부분, 그 다음에 요 부분 시그마 x분의 x 마이너스 뮤 x와 시그마 y분의 y 마이너스 뮤 y를 간단하게 치환해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의 완전 제곱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완전 제곱을 잘 보시면 이제 우리는 요 조건부 확률은 x라는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라고 했고요. y는 특정한 값에 일단 픽스 시킨다라고 가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치 변수처럼 보이지만 y는 하나의 상수값이니까 어떻게 되나요? x라는 변수에 굉장히 복잡한 평균 형태를 갖는 것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분사한 부분은 요 시그마 x를 앞으로 빼주면 2 곱하기 시그마 x의 제곱에 1 마이너스 로 제곱분의 1 이런 모양이니까 바로 요거의 루트가 바로 이렇게 표준 편차죠. 그래서 이 자체가 뭐가 되느냐, 완벽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고, 평균은 어떻게 되느냐, 요 뮤x 마이너스의 시그마 x와 시그마 y의 비율 로 y 마이너스 뮤 y, 그리고 루트가 들어가는 요 형태가 바로 분산이 되죠. 그래서 컨디셔널 PDF를 구하게 되면 하나의 완벽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의 모양을 갖는데, 약간 x의 분산이 좀 바뀌고요. 표준 편차가 바뀌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요 y에 해당하는 x에 해당하는 녀석의 평균도 뭔가 약간 좀 변형이 생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잘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 y의 관점에서 또 로의 관점에서 한 번만 더 살펴보죠.
자, 그럼 방금 유도했던 이 컨디셔널 민과 컨디셔널 베리언스가 이 코릴레이션 계수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한번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컨디셔널 민 같은 경우는 기존의 x에 대한 평균 x가 있고요. 거기에 이만큼 뭔가 추가된 변화값이 있는데 요게 이제 코릴레이션 계수도 영향이 있을 거고 특히 y라는 값이 뭔가 영향이 있습니다. 즉 y라는 값은 우리가 조건부에 넣었던 변수 y의 값인데 우리가 일단 픽스 시켰다라고 했지만 저 y 값이 바뀔 때마다 이제 컨디셔널 민도 바뀌는 거죠. 두 확률 변수 간에 시그마 x, 시그마 y, 로, 뮤 x, 뮤 y는 바뀌는 값이 아니지만 y가 바뀜에 따라서 이제 컨디셔널 민 x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단 컨디셔널 민 자체가 일단 y에 대한 함수이고요. 게다가 y에 대해서도 어떤 의미를 갖느냐? 약간 이렇게 1차 함수 같은 꼴의 펑션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컨디셔널 베리어블이 바로 이제 y고요. 자, 이때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이 y라는 앞에 있는 이 a에 지금 시그마 y분의 시그마 x가 있긴 하지만 로가 있습니다. 즉 얼마나 가파르게 변화가 생기느냐가 바로 이 평균값의 변화가 생기느냐가 상관계수 로에 달려 있는데요. 로가 1에 가깝다, 절대값이. 그러면 이제 y가 바뀔 때마다 뭐 기울기 1에 가깝게 이제 뭔가 평균이 같이 따라가면서 변하는 거고요. 로가 0에 가깝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완만하게 변하는 평균값의 x값의 평균값이 완만하게 변하는 거죠. 그래서 상관계수가 높을수록 우리가 y를 어디에다 선택했느냐에 따라 그 대응되는 값에 따라서 컨디셔널 민이 이제 더 바뀌는, 빠르게 바뀌느냐 아니면 완만하게 바뀌느냐, 그런 기울기까지도 고려되는 게 바로 이 상관계수의 의미가 되겠고요. 이번에는 베리언스를 보자면 이제 이 베리언스는 어떻게 되나요? y에 대한 변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이제 그냥 상수예요. 상수인데 다만 기존의 x에 대한 이 변수가 요 상관계수에 의해서 뭔가 작아지겠죠. 왜냐하면 상관계수 로는 우리가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 사이가 될 테니까 1 마이너스 로의 제곱은 1보다 작을 거고, 따라서 기본적으로 컨디셔널 베리언스는 작아집니다. 자, 컨디셔널 베리언스가 작아진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에스티메이션, 민과 베리언스의 관점에서 얘기하자면 우리가 가장 어떤 에스티메이션 에러가 미니멈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에스티메이션 값은 평균이라고 했고요. 그때 그 평균을 대입해서 얻어지는 에스티메이션 에러의 평균값, 민 스퀘어드 에러 그 자체가 분산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y라는 값을 가지고 컨디셔널 에스티메이션을 해서 얻어지는 컨디셔널 스퀘어드 에러를 구하게 되면 x에 대해서 그때가 바로 이제 컨디셔널 베리언스가 되는 건데, 컨디셔널 베리언스는 y라는 값을 우리가 주어졌을 때, 알고 있었을 때, x를 예측했을 때 최소한의 오차라고 했을 때 기존의 x보다는 오차가 줄어들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의미냐? 두 개의 변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두 개의 변수의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로라는 상관계수를 아는 거죠. 그때 우리가 y가 주어져 있을 때 그것으로부터 x를 예측하게 되면 그 예측된 에러가 바로 이제 미니멈 에러가 베리언스인데, 그 베리언스는 그냥 y 상관없이 x만 예측했을 때 요거보다 더 작아진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개 이상의 변수를 연합해서 뭔가 이제 다른 변수를 활용하는 그런 관점이 이제 많이 에스티메이션 문제에서 적용되는데, 그런 수학적인 모델이 여기 식에도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그림을 볼까요? 뭐 여기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y라는 변수에 대해서는 상수값이고 다만 로에 의해서 뭔가 스케일 좀 작아진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자, 만약에 로가 작다라고 하죠. 0에 가깝다라고 하면 비교적 이제 원형에 가깝게 x축, y축 좌표 평면에서 얘네들이 이제 xy 2차원 좌표들이 이렇게 막 샘플링이 될 거고요. 이 타원 안에 이제 많이 분포하는데 기본적인 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넓게 분포하는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특정하게 y값 하나를 뽑았을 때
x를 예측할 수 있게 되는 범위를 보면 이 특정한 y값을 기준으로 x는 이렇게 분포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상관계수가 클 때, 1에 가까울 때를 볼까요? 그때는 아마도 저 타원의 폭이 좁아져야 되겠고요. 일단 이 폭의 크기가 바로 상관계수의 크기를 나타내고, 요 세타는 이제 얼마나 회전되는지는 제가 두 개는 동일하게 그렸습니다. 그러면 방금처럼 이제 똑똑하게 특정한 y값을 뽑았을 때 우리가 발생시킬 수 있는 x값의 범위는 이제 이렇게 로가 크면 이렇게 좁아지죠. 그러니까 물론 저 타원 안에서만 딱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주로 발생되는 지역을 우리가 이렇게 타원으로 표시한 거지만 어쨌든 주로 발생하는 지역이 이렇게 이제 달라집니다. 따라서 극단적으로 로가 0이 되는 경우에는 그냥 시그마 x에 해당하는 그 자체의 범위에 맞게 x가 발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로가 1에 가까워지면 거의 직선상의 한 점에 가깝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컨디셔널 베리언스를 구하게 되면 그 컨디셔널 베리언스에 해당하는 변수 값의 발생 가능한 이 범위가 주로 발생하는 범위가 좁아지는 경향이 있고, 우리가 특정하게 y값을 알았을 때 x에 대한 이 예측 범위가 좁아지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해질 가능성이 생긴다, 이런 거죠. 재미있는 건 y가 어떠한 값이 되든지 간에 이 베리언스는 바뀌지 않는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y값을 기준으로 놓고 x를 예측하더라도 예측된 x값의 그 스퀘어드 에러는 여전히 이 컨디셔널 베리언스 변함없이 어디나 동일하다. 다만 컨디셔널 미는 우리가 y값을 어떻게 정했느냐에 따라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이제 요 컨디셔널 민과 컨디셔널 베리언스 그리고 요 상관계수 로의 여러 가지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직관적으로 우리가 상관계수가 존재하는 이 바이베리에이트 가우시안에서 컨디셔널 덴서티도 가우시안이다라는 걸 유도하고 이렇게 평균과 베리언스가 이러하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해봤지만 그 속에서 이 y에 대한 함수인지 또 상관계수 로와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고 이 베리언스가 나오는지, 그리고 그 베리언스가 상관계수에 의해서 이렇게 작아진다라는 의미가 에스티메이션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종합적으로 확인하면 굉장히 좋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멀티 베리에이트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 이제 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확장할 텐데요. 지금까지는 두 개의 확률 변수가 가우시안이고 두 개가 조인트 연합되어 있을 때 우리가 그걸 바이 베리에이트 조인트 가우시안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n개까지로 확장해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표현할 텐데 그 PDF는 이 보이는 수식처럼 이렇게 생겼고요. 중요한 건 x1, x2, xn 이 모든 마지널 확률 변수 분포들은 전부 다 가우시안이다라는 거죠. 이 가우시안 분포들끼리 뭔가 조인트가 되어 있을 때 우리가 그걸 이제 멀티베리에이트 가우시안이라고 하고요. 주어지는 수식은 이렇게 되는데 차근차근 보자면 먼저 요 볼드체로 쓴 x라는 것은 벡터인데요. 각각의 확률 변수 x1 마이너스 평균값, x2 마이너스 평균값, 우리 뭐 x 마이너스 뮤x의 제곱 이런 거 만들었었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모양으로 각각의 n개가 이루어진 벡터입니다. 그걸 트랜스포즈하고 그냥 벡터 x. 참고로 벡터는 우리가 세로로 길게 칼럼 노테이션을 쓰니까요. 여기가 이제 이렇게 가로로 길게 되고 요 c라는 것은 정사각행렬이고 x라는 벡터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자, c라는 행렬은 무엇이냐? 정사각행렬 n 바이 n짜리 정사각행렬인데요. 각각의 요 엘리먼트가 코베리언스로 이루어져 있는 행렬입니다. 저 코베리언스는 우리가 다시 또 이렇게 각각의 ij번째 두 변수 간의 상관계수와 시그마 i, 시그마 j 곱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가 바로 C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X 트랜스포즈 C의 인버스 X라는 이 형태를 이제 우리가 연산하게 되면 아마 X1 마이너스 뮤1이나 XN 마이너스 뮤N의 제곱 텀들
그리고 서로 다른 두 개의 텀들을 곱한 것들, 마치 x, y로 이루어진 텀들, 그런 것들이 다 이차항으로 엮여져 있는 텀으로 쭉 전개가 됩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쿼드라틱 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쿼드라틱 폼 형태가 바로 이 지수 부분에 들어가는 수학적인 모델이고, 그 다음에 이 C라는 행렬의 인버스에 그 다음에 디터미넌트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거의 2분의 1승이네요. 그래서 굉장히 바이베리에이트보다 수식적으로는 간단하게 표현이 되고요. 이 형태가 n개의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의 연합 확률 분포를 나타낸다 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멀티베리에이트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의 수학적인 모델이 직관적으로 사실은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뭐 코베리언스라든가 그 다음에 그 평균과 변수를 뺀 이런 벡터들로 조합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이거를 지금까지 쭉 다뤄왔던 바이베리에이트 가우시안에 한번 적용해서 이 n개로 확장된 개념이 잘 들어맞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변수는 x1, x2 두 개를 사용하기로 하고요. 그럼 일단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저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C가 될 텐데, 변수 두 개니까 이렇게 시그마 1, 시그마 2의 제곱, 그 다음에 이쪽 다이아고널 텀은 이렇게 코베리언스로 이루어질 거고요. 코베리언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관계수 로에 의해서 이루어질 테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 C라는 2 곱하기 2 행렬의 역행렬, 그건 우리가 뭐 잘 알고 있죠. 역행렬일 때는 이렇게 뭐 대각선끼리 곱해서 그거를 역수로 넣는 판별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요 대각선 텀들끼리는 바꿔주고, 그리고 여기에는 마이너스 보호를 붙여서 넣어주면 이렇게 역행렬을 구할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디터미넌트 부분은 요게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디터미넌트 부분은 바로 이제 인버스니까 원래 행렬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C의 디터미넌트에 이렇게 이제 인버스 역수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 x라는 벡터는 이렇게 이제 두 개로 이루어진 벡터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주어진 식에다가 대입해서 차곡차곡 연산을 하게 되면 n은 2라는 값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번 수업 시간에 보았던 바이베리에이트 식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려운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추상적인 수식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형태의 직접적인 바이베리에이트 형태로 한번 변형을 해봄으로써 저 n개로 이루어진 멀티베리에이트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의 모양을 한 번 더 확인하고 뭐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이상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의 조인트, 그러니까 멀티베리에이트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얘기를 했고요.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더 많이 중요시하는 두 개의 변수인 바이베리에이트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다양한 특징과 수학적인 유도 과정을 설명을 해봤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일단 멀티베리에이트 가우시안일 때 각각의 확률 변수들은 마지널리 가우시안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조인트 PDF는 두 변수들 간의 코릴레이션 코이피션트 또는 코베리언스로 완벽하게 디파인이 됐었죠. 그리고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도 결국에는 뭐 가우시안이다. 변수 두 개일 때는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이 가우시안이었고, 우리가 변수가 3개, 4개였을 때 우리가 이제 컨디션을 하게 되면 뭐 이제 그것도 멀티베리에이트 가우시안 형태를 갖게 될 것이다 이고요. 그 다음에 언코릴레이티드란 조건이 가우시안인 경우에는 인디펜던트 확률 밀도 함수가 각각으로 곱해지는 것과 동일하다. 그 다음에 이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의 기본적인 성질이죠. 가장 확률값이 높게 나오는 그런 모드에 해당하는 지점은 무엇이냐? 각 확률 변수 x1부터 xn까지의 평균으로 이루어진 좌표, 그 민 벡터에 해당하는 좌표가 바로 맥시멈 프로버빌리티에 해당하는 조건이다. 그러면서 민이다 보니까 민 스퀘어드 에러를 미니멈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최적의 어떤 에스티메이션 값이 바로 그 가우시안 분포인 경우에는 평균 값으로 대체되면 되겠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쭉 여러분들이 한번 이번 강의 내용에서 잘 살펴보고 이해하기를 바라고요. 중간중간에 뭐 컨디셔널 덴서티나 또는 민 베리언스, 그 다음에 에스티메이션 관점에서의 관계 이런 것들은
제가 예전에 강의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러한 내용들을 꼭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